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2일, 오늘도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을 진행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하원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은 연말까지 금리를 다소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지난 14일 페드가 연내 두 번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 5.75%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중반 이후 다소 완화됐다면서,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인 2%대 여기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2회 인상은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자연스럽게 시장은 한 번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일단 7월달 FOMC에는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주류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이상 남은 다음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재개하기 전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징후를 찾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엔 이미 FOMC는 많은 일을 했다면서 사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정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딱 이겁니다. 인플레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올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한 거는 많기 때문에 보면서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게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나 1년 기대 인플레,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모습이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것만 이어지더라도 뭐 5.75? 이 정도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해서 시장이 얘기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연준 미세 조정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경제 방향성을 봐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저는 가장 큰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금리의 고점이라고 해봤자요, 5.5 혹은 5.75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갑자기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버티느냐, 많이 버티느냐, 이 차이이지, 현재 올해 안에 이 고점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현재 위치는 저점 부근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안 보여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막 2022년도, 23년도 막 급락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막 갑작스러운 뭐 2차 팬데믹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떠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71.9%를 기록했는데, 네,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어제가 76이었죠. 그럴 만큼 일단 현재 위치에서 동결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72.53달러로 플러스 1.8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다른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SOC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이거 재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단순하게 재건 관련 테마로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많이 했던 국가들 위주로 이 우선순위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돈 줬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질적인 수주 물량을 좀 받아오는 걸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볼 거라면 중소기업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기업들 위주로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르노가 부산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2차 전지용 니켈이나 전구체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1.5조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련 섹터에 돌아다니는 돈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 최악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3분기나 4분기에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의 업황의 저점 부분이 아닌가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뭐 군사나 이런 쪽이나 첨단 기술을 어느 정도 교류하는 이런 부분의 제재를 풀지는 못했지만 교역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교역에 전자 제품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간다? 반도체.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 충분히 기대감 가지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울산 조선소 10개 도크 꽉 찼다. 예, 조선도 살아나는 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조선 쪽의 수주 물량이 꾸준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지 이걸 보면서 미래랑 연결해서 현재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혹시나 그냥 올해만 좋고 내년부터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이러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넷플릭스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K 컨텐츠를 노리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도 좋지만 왜 이렇게까지 K 컨텐츠 쪽에 좀 집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우리나라가 좀 싸게 만들어요. 근데 효과는 좋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K 컨텐츠 관련 쪽까지 지금 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쑥 봤는데 오늘도 너 준비 잘 했나? 다시 오늘도 준비 잘 해왔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공부장 느낌으로다가 그냥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어떤 거 보면 좀 괜찮을지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그냥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일단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만큼 핵심만 딱딱 짚어서 어제랑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뉴스부터 하나씩 체크를 하도록 하자면 개별적인 악재가 보여진다든가 이런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두산에게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연결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경쟁자가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경쟁자라고 할 게 없죠, 한국에서. 애초에 두산은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고 그 이상의 수주 물량은 가지고 오면 좋지만 못 가지고 오더라도 가장 핵심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게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수주 물량 몰려 있다. 요거 뭐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볼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얘기도 특별하게 현재 나오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일단 원전 부근에서는 크게 뭐 나쁜 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파이가 가장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소가 문제인가 하면서 딱 봤더니 지금 일단 하나가 치고 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게 보여지냐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한화가 독자적으로 나 홀로 이 수소 혼소 60% 달성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핵심 파트너는 한국에 있는 이 서부발전이고요. 그리고 이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몇 없어요. 이 전 세계 열 손가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두산이 여섯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는 그러면은 그 이전 세대의 기술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하면서 딱 봤더니 뭐가 보여지냐면 일단 특별한 장치를 개발하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터빈 있죠. 여기에서 핵심 부품만 이 수소 연결돼가지고 다시 수소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를 바탕으로 이번 기술의 상용화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는 부품을 개발 완료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E라는 부품도 A, B, C, D가 없으면은 이게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이 A, B, C, D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서 어디가 있다? 두산. 그러면 한화 입장에서도 이걸 패키지로 팔고 싶으면 두산의 이 가스 터빈 관련된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이 가스 발전해가지고 늘리고 싶으면 일단 두산 쪽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그만큼 두산은 맞춰갖고 많이 수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그럼 두산 입장에선 다 먹으면 좋긴 하지만 다 못 먹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 시장이 커졌을 때 핵심 파이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정도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 현황이 커지고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금 뭐 재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발전 쪽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테마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이걸 뭐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이 어려운 거는 좀 많긴 할 겁니다. 그래도 테마성의 뉴스가 안 나오는 것보단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뉴스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은 그냥 심플하다. 원전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없고 그나마 좀 얘기 나올 만한 건 수소나 아니면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수소 쪽 같은 경우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은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했을 때 이제 어제랑 달라진 점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외국인 매도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의 시작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 하락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매수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생각할 것 없이 매도가 나오자마자 다시 지지 이탈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이너스 확정치 나오고 내일도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더 나와도 이상할 건 없겠죠. 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11선, 11선을 얘기했는데 여기 부근 좀 넉넉하게 봤을 때 481선 부근까지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대로 추가로 무너지는 모습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여기 이탈하면 어디까지 간다? 21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1선 아직 여유가 조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지지 라인에 가까워져서 좋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심을 하면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나 21선 이탈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가는 이 모습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이탈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두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아예 총정리로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기 편하게 적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뉴스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걱정이 되는 건 없다. 그런데 이 하락을 만들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결국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오랜만에 매도로 바뀐 이 부분이 정말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 매도가 연결되는지 보는 거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딱 보여졌는데 외국인 매도가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매수로 바뀌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지지의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선, 좀 넉넉하게 보더라도 481선이었는데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21선에서 자리가 지켜주게 된다면 이전의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탈하면은 어떻게 된다? 볼린저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한 16,000원 아래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해주면 홀딩,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의 매도도 감안을 하시면서 지켜보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 있죠?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 2에서 3일 정도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하락 좀 크게 나왔으니까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서 하락 퍼센테이지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올라가고 시기가 좋다면은 이 이상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랬을 때 역시나 첫 저항선은 481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2만 원 부근에 있는 매물대 소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 자체가 또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보실 거면 저점에서 사갖고 그냥 이 부분에서 팔고 이거 반복만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실 것이기 때문에 요 20일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두산에 대해서 좀 많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외국인 빨간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저 위에서도 매물대 잘 소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만 유지되면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확 방향을 바꿔버리네요. 뭐 여기에는 조금 더 저가에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려는 뭐 그런 의지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런 부분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길 바라며 21선 자 이런 수급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힘내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